안녕하세요. 생명존중 힐링TV 오행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죠? 지금 저는 밤 9시가 넘은 시간에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오늘 촬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준비한 내용이 사실은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급 바꾸게 됐어요. 왜냐하면 책을 한 권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이 책을 제가 다 아직 안 읽었거든요. 1장밖에 안 읽었어요. 그런데 이걸 다 읽고 방송을 하려니까 안 되겠어요. 제가 일단은 읽은 것만큼 리뷰를 하고 나머지는 또 읽어서 하자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이 책을 만나게 된 계기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책이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요즘 서점가를 핫하게 하고 있는 더 해빙이라는 책이에요. 이 더 해빙이라는 책을 저는 제가 3월 말일날 서점회를 갔었는데도 사실은 못 보고 왔거든요. 봤는데도 어쩌면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그런데 아는 언니가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토요일날 서산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이 책을 같이 좀 리뷰를 했으면 좋겠다. 너무 좋더라.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주문을 해놓겠다. 내가 사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먼저 저보고 이제 영상을 한번 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내가 이 책을 먼저 줄 테니 오기 전에 주문해서 오기 전에 이 책을 먼저 줄 테니 선생님이 이 책을 읽고 리뷰를 좀 해라. 선생님 생각이 이 책을 보는데 선생님 생각이 났다. 이러면서 이 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책을 받아왔거든요. 제가 월요일 날인가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화요일 날 제가 이제 원고를 좀 정리를 마무리를 해서 출판사에 넘겨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볼 시간이 없었어요. 영상도. 그랬는데 화요일 날 밤에 어느 정도 원고 정리해놓고 영상을 싹 보는데 이제 김세혜 작가가 하는 방송도 보고 다른 방송도 보고 이렇게 딱 보는데 되게 마음에 와닿고 공감이 되는 거. 아, 이게 운명이구나. 이 책이 나한테 올 운명이었구나. 그래서 언니가 나한테 소개를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제 제가 책을 받아왔거든요. 그저께 영상을 보고 어제 책을 받아왔는데 어제 그 해빙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일어났냐면 그저께 제가 밤새 영상을 보고 잤잖아요. 어제 이제 아는 언니가 점심을 사주기로 했어요. 점심을 사주긴다고 해서 딸내미랑 같이 가서 점심을 먹었는데 정말 봉투를 하나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렇게 열어봤더니 신사임당이 몇 장 들어있더라고요. 정말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데 언니는 이제 내가 뭔가 이렇게 좀 소개를 하고 도움을 준 게 있으니까 저는 그걸 기대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고맙다고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해빙이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제 제가 또 선물도 받았거든요. 어디 원주에 다녀왔는데 또 선물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주고 있는 거죠. 아, 너무 감동이었어요. 영상을 보면서 그 얘기 있었거든요. 그 영상을 보면서 해빙을 실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작은 것부터 소소한 것부터 일어날 수 있다. 그럴 때 그냥 왔네 이게 아니라 정말 어린아이처럼 기뻐해라. 정말 감동적으로 기뻐해라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책을 소개해준 언니도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제가 이 책 받으면서 그랬거든요.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고 사랑해주는 언니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고맙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 저 역시 그리고 감사일지를 날마다 쓰고 있다 보니까 이런 행운이 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한 1장만, 근데 1장만 소개를 할래도 시간이 좀 되긴 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책을 보면서 이렇게 썸머리를 해놓은 게 벌써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이렇게 있는데 이 책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더 해빙이에요. 더 해빙. 이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 누구나 원하는 거지 않으세요? 나도 부자 되고 싶어. 나에게도 좀 행운이 왔으면 좋겠어. 예를 들면 로또가 되는 행운이 왔으면 좋겠어 라고 보통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로또가 되는 행운이 아니라 정말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그런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거예요. 이 책은 홍주연 작가가 이서윤 구루, 구루는 영적 지도자, 정신적 지도자를 뜻하죠. 그래서 이 이서윤 선생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책을 쓴 거예요. 근데 홍주연 작가가 우리 이서윤 선생님을 만난 것도 정말 운명이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 기자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 부자는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될까? 부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인터뷰에서 이서윤 선생님을 알게 되고 그 선생님하고 연결이 돼서 인터뷰를 했던 그 인연. 10년 전이에요, 그게. 그 인연이 그때 헤어질 때 선생님이 그러셨다고 해요. 아, 우리가 또 인연이 돼서 10년 동안 이렇게 10년 안에 다시 만날 일이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로 10년 후에 홍주연 작가가 이서윤 선생님을,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이서윤 선생님을 막 찾았고, 그래서 결국은 연락이 돼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책이 탄생을 한 거거든요. 이서윤 선생님이 어떤 분일까 궁금하시죠? 그런데 이 책 같은 경우는요, 지금 우리나라에 먼저 출간이 된 게 아니라 미국부터 시작해서 유럽권으로 벌써 출간이 많이 됐어요. 작년에. 21군데 정도 판권이 벌써 계약이 다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벌써 출간이 돼서 많은 분들이 정말 뜨겁게 호응을 하고 있는데요. 놀라는 게 그런 거죠.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이 있었나, 이런 영적 지도자, 이런 구루가 있었나라고 얘기할 만큼 모두가 깜짝 놀라고, 대한민국에 이런 분이 있다는 것에 또 정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서윤 선생님은 7살 때부터 할머니가, 그 사주 관상에 능했던 할머니가 이서윤 선생님의 재능을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할머니가 바라본 어린 손녀의 그 관상이, 운명이 행운을 불러오는 운명이다. 행운을 불러오는 운명이다. 그래서 이쪽으로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반대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그 몸도 약하고 어린 딸이 많은 사람들에게 운을 불러오게 하는 그런 큰 짐을 짊어지게 안 하고 싶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7살 때부터 이쪽으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게 되고, 운명학, 명리학, 사주, 주역, 점성학, 다양하게 정말, 그리고 철학에 대한 부분까지, 동서양의 철학까지 다 탐독을 하시고, 유럽까지 전국에 있는 구루들을 다 만나면서 소통을 하셔서 정말 연구하셔서 이 해빙에 대한 그 결과물을 내놓으신 것 같아요. 아마 일단 한번 제가 소개를 간단하게 이렇게 저자에 대한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1장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보면은요, 이 뒤에 이렇게 설명해 보면 부와 행운을 만나는 출발점은 마법의 감정, 해빙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 제가 세계 부자들이 성공 비결로 꼽았다는 운, 행운은 정말 이런 운은 타고나는 것일까?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것일까? 아니면 부의 사다리가 무너졌다고 얘기하는 요즘 시대에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의문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 해빙을 통해서 우리는 그
퀀텀 점프, 퀀텀 점프라고 하죠. 낮은 에너지에 있는 양자가 높은 에너지로 올라가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요, 대기업 창업주와 주요 경영인, 대형 투자자가 절제절명의 순간 찾는 사람 이서윤. 그들은 그녀에게 자문을 구한 뒤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는 인생의 퀀텀 점프를 이루어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퀀텀 점프 해보고 싶으시죠? 그래서 이 책에서 해빙의 핵심은요, 편안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통 보면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죠. 부자가 별로 행복한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부자여서 마음이 편안한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안한 마음이 우리를 부자로 이끈다. 우리는 부자면 마음이 뭐 걱정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자들도 다 걱정은 있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돈에 대한 편안함을 유지하면서 부에 대한 기운을 끌어다닐 때, 돈을 끌어다닐 때 우리는 진정한 부자,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서윤 선생님이 홍주연 작가한테 만나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제 3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10년 안에 그 3장을 탈출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만날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 홍주연 작가는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어쩌야 되나 라는 그런 기자의 갈등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을 통해서 과감하게 직장을 그만둘 수 있는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우화가 하나 나와요. 안수정등이라는 우화가 하나 나오는데요. 우리가 나를 해치려고 하는 코끼리를 만났어요. 나를 해치려고 하는 코끼리를 만나서 막 도망가는 남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가 막 도망을 가는데 우물을 만났어요. 그래서 등나무 줄기를 타고 우물 아래로 막 내려갔어요. 우물 아래로 내려갔는데 그 우물 바닥에는요, 구렁이들이 막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우물 위에서는요, 쥐들이 하얀지 흰지 까만지 이 쥐들이 이 등나무, 내가 타고 내려간 등나무를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머리에 뭐가 쏟아졌어요. 뭐가 쏟아져서 이렇게 보니까 달콤한 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달콤한 꿀을 먹어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위에서는 쥐가 내가 잡고 있는 등나무 줄기를 갉아먹고 있고, 아래에는 구렁이들이 막 잔뜩 있고, 그때 이 사람이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뭘까요? 방법은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줄을 타고 올라가서 코끼리와 싸우는 것. 일단 마음을 먹으면 두려워하는 것보다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코끼리를 딱 이기고 난 뒤에 승자 앞에는 장엄한 대지의 광경이 펼쳐진다. 진퇴양난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에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코끼리를 물리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거죠. 줄을 타고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줄을 타고 위로 올라갈수록 두려움은 사라지고, 놀랍게도 세상은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이래도 죽고 밑으로 떨어져도 죽고, 가만히 붙들고 있으면 그 쥐가 그 등나무 줄기를 갉아먹어서 떨어져 죽을 것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올라가서 코끼리하고 한번 덤벼보자. 내가 거기서 이기면 나는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것이고, 어차피 진다 할지라도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일단 한번 도전해 보는 거죠. 그렇게 그런 우화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화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것을 여기에서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답은 해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빙은요, 해빙의 핵심은 편안함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해빙의 핵심은 편안함인데, 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다는 느낌, 지금 내가 가지고 있음을 느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게 해빙이에요. 세상에는 정말 많은 돈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물에 손을 담그면 시원한 감촉을 느낄 수 있듯이 우리도 얼마든지 돈을 누리고 풍요를 느낄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해빙이다. 우리 안에는 이미 그런 힘이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해빙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더 많은 부를 향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해빙이 1장은 지금 해빙이 뭔가를 얘기를 해주는 파트거든요. 그래서 해빙은 우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고 누구나 그 부를 누릴 수 있다. 그 흐름을 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휴대전화 있으시잖아요. 그죠? 저도 휴대전화 있거든요. 휴대전화. 이 휴대전화를 살 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휴대전화를 살 때 어떤 마음으로 사셨을까? 저도 이거 그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하다 보니까 좀 화소도 좋은 거 신모델 이런 거를 샀거든요. 살 때 그러다 보니까 돈이 꽤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거 살 때 비싸도 사야 되네. 돈이 많이 드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하죠. 그런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돈을 쓰면서 돈이 있다는 것에 집중하는 거죠. 내가 핸드폰을 살 수 있다는 것에 집중하는 거죠. 저 역시도 그러거든요. 특히나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다들 불안하잖아요. 경제가 다 불안하고 저 역시도 많이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하는 상황에서 이 해빙이라는 책을 만나고 나니까 저 사실은 2, 3일 사이에 마음이 되게 많이 편해졌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이 책을 보면서 마음이 정말 많이 편해졌거든요. 그래서 별로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해빙 벌써 운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생각지도 않았던. 그래서 내 지갑에 설령 돈이 1,000원밖에 없다 할지라도 1,000원을 쓸 때 우리는 이거 쓰고 나면 다음 어떡하지? 돈이 없는데 큰일 났네? 이런 걱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쓸 수 있는 돈 1,000원이 있네. 지금 내가 쓸 수 있는 돈 1,000원이 있다는 것에 집중하는 거죠. 저는 이 해빙 책을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저는 책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가서 책을 사잖아요. 그러는데 책을 살 수 있는 돈이 있네. 일단 그것에 집중을 하면 기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 영상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종이에 글씨를 쓰는 것과 같다. 그래서 감정으로 느껴야 된다. 좋은 느낌. 내가 지금 돈 1,000원을 쓸 수 있구나. 쓸 수 있는 돈이 있구나. 내가 책을 살 수 있는 돈이 있구나. 현재에 집중하는 거죠. 핸드폰을 살 수 있는 돈이 있구나. 지금 내가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 영상을 봐주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계시는구나. 어때요?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잖아요. 내가 이걸 느끼면 느낄수록 그 운이 다시 더 들어온다는 얘기죠. 제가 감사일지를 쓰면서 감사는 풍요의 에너지라고 하거든요. 감사하다고 느끼는 순간 감사할 일은 더 자꾸 생겨난다고 했어요. 그러듯이 해빙도 똑같거든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가진 것에, 내가 있는 것에 기쁨을 누리는 것,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제가 이렇게 좀 정리해 놓은 거를 보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 홍지연 작가가 선생님께 여쭤본 거예요. 이제 한 달에 10만 달러씩 번다고 상상을 하면 다시 휴대폰 산다고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인데, 이서윤 선생님이 이제 홍주연 작가한테 물어본 거죠. 한 달에 10만 달러씩 번다고 상상을 하고 다시 휴대폰을 산다고 생각을 해봐라. 어때요, 여러분? 한 달에 10만 달러면 얼마인가요? 쉽게 1달러가 1,000원대니까 100달러면 100만 원. 그죠? 10만 달러면 100달러면 10만 원이구나. 일단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일단 10만 달러씩 번다고 생각하면 돈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정도야 사도 되지? 핸드폰 하나 새로 사는 거 어렵지 않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홍지연 작가가 다시 여쭤봤어요. 돈이 있다고 상상하면서 기분을 느끼는 건가요? 아니면 내 지갑에 있는 돈을 기쁘게 느끼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서윤 선생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셨죠. 해빙은 지금 여기에서 출발한다. 미래를 상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신에게 있는 돈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맞다. 해빙은 미래형이 아닌 현재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커피 한 잔, 휴대전화, 가방, 노트북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었냐. 그것을 살 돈이 있어서 샀다. 지금 내가 커피를 한 잔 마시지만 커피 한 잔 사서 마실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거죠. 저도 조명을 2개나 있고 노트북도 있고 캠도 있고 이렇게 마이크도 있고 다 이런 것을 살 돈이 있었던 거죠. 나중을 보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에 그걸 살 돈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2년 가까이 방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결국은 뭐냐면요. 없음에서 있음으로 초점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쓸 때 이거 쓰고 나면 나 돈이 얼마밖에 안 남네. 다음 달에는 뭐 하지? 우리 지금 코로나로 인해 다 경제가 힘들다 보니까 이달 너 살기 힘든데 다음 달은 어떻게 견디지? 그러면서 늘 걱정하고 불안에 쌓여 있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 없음에서 있음으로 초점을 옮기는 것. 자, 우리가 전등 스위치를 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동안 소비할 때는 없음의 스위치가 켜져 있었던 거예요. 이거 돈 쓰고 나면 없네. 뭐 살 때, 이거 너무 비싸. 너무 비싸. 그러면 나 이걸 사려면 돈이 부족하네? 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없음의 전등 스위치는 부정적인 감정이다. 그러면 반면 해빙은 있음의 스위치를 켜는 거죠. 있음의 스위치를. 결국 이 감정은 긍정이 되는 거고. 자, 이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없음에서 있음으로 렌즈를 바꾸는 것. 없으면 우리가 선글라스를 쓰면 어때요? 까만 선글라스를 쓰면 모든 게 까맣게 보이고 파란색 선글라스를 쓰면 파란색으로 보이고 그러듯이 우리가 없음의 스위치를 켜면 모든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음의 스위치를 켜면 풍요가 느껴지겠죠. 충만함이 느껴지겠죠. 자, 55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순간이다. 해빙은 지금 이 현실에서 출발한다. 미래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이다. 자, 해빙은 우리의 렌즈를 없음에서 있음으로 바꾸는 방법이다. 있음에 주의를 기울일 때 당신을 둘러싼 세계는 모든 게 다르게 인식된다. 자, 누구나
해빙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뭐예요?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서윤 선생님이 그 연구 결과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300만 달러에서 700만 달러를 가질 수 있는 운이 있고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다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자신의 그릇에 4분의 3만 채워도 누구나 풍요와 만족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 누구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누구나 부자가 될 자격을 가지고 있다. 그 자격을 가지고 태어났다. 해빙은 불을 끌어당기는 힘이다. 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더 많은 불을 쉽게 채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감정만으로도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불안에서 벗어나는 방법. 지금 결론은 뭐예요? 자, 우리는 이미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해빙을 할 수 있다. 해빙의 핵심은 편안함이다. 초점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미래가 아닌 미래에 내가 돈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충만함을 느끼는 것이다. 단순하죠.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이 또한 내가 조금만 생각의 패턴을 바꾸면 가능한 일이에요. 어렵다고 생각하면 매우 어려운 일이고요. 쉽다고 생각하면 정말 쉬운 일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방법을 쓰다 보면은 해빙을 하면 진짜 효과가 나타나요. 저는 지금 제가 이 해빙 책을 보기 전에도 나름대로 이런 방법을 쓰고는 있었거든요. 제가 10년 동안 저도 공부를 해오면서 그걸 많이 경험했는데 이 해빙 책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쉽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일단 한번 좀 더 보겠습니다. 불안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에요. 이제 해빙을 홍주연 기자에게 이제 특별히 알려준 이유를 홍주연 기자가 이서윤 선생님한테 물어봤대요. 저에게만 특별히 이것을 알려준 이유가 있냐? 라고 물어봤더니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것은 순수한 영혼과 에너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울리는 것은 순수한 영혼과 에너지다. 그 사람의 지위나 스펙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서 홍 기자님은 귀인을 만나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귀인을 믿고 진심으로 따를 수 있는 순수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마 그래서 10년 전에 그 기자로 인터뷰하고 헤어질 때 그런 이야기 하셨던 것 같아요. 10년 안에 그 3장을 탈출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만날 거예요 라고 했던 말을 그래서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홍주연 작가가 물어봤어요. 여러분도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살짝 얘기를 했지만 해빙 효과를 볼 때까지 얼마만큼 기다려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한 거죠. 만약에 그 몇 년씩 걸리면 어떡하죠? 라고 불안한 마음으로 물어본 거죠. 몇 년씩 걸려야 된다고 하면 우리 기다릴 수 있을까요? 그 해빙을 몇 년씩 막 꾸준히 하면서 아마 도전도 안 해볼 수도 있어요. 그때 가서 안 되면 어떡해? 라는 마음으로. 그런데 이서윤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빠르면 2주, 늦어도 3개월이면 해빙의 효과가 나타난다.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도 성인의 뇌가 그 기존의 시냅스의 연결을 끊고 새로운 패턴을 만드는 데는 14일에서 21일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꾸준히 노력을 해서 내가 습관화 되는데 걸리는 기간을 21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4일에서 21일을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늦어도 3개월이면 그 효과가 나타난다 하면서 이 기간 동안의 해빙을 14일에서 21일 늦어도 3개월까지 해빙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존 감정과의 그 부정적 감정, 없음의 감정과의 연결고리를 끊고 새로운 감정의 신경망을, 즉 있음의 긍정의 그 신경망을 형성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우리 자극을 뉴런을 통해서 뇌로 전달이 되고 이때 뉴런과 뉴런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을 담당하는 시냅스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뉴런은 길의 비유가 되고 시냅스는 교차로인 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감각기관, 우리가 어떠한 그 보고 듣고 느끼고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뉴런을 통해서 뇌로 연결이 되는데 뉴런에서 그 각 시냅스로 또 연결이 되고 그렇게 해서 뇌로 연결이 되고 우리가 그때 이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얘기예요. 이서윤 작가는 그 얘기해요. 그 마시멜로 이야기 있죠. 우리가 더 많은 마시멜로를 먹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참고 기다려야 된다. 그래야 내일 더 많은 마시멜로를 먹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기다릴 필요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기다릴 필요가 없는 이유는요. 지금 하고 싶은 것을 참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시멜로는 하루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마시멜로를 개수를 늘릴 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주어진 한계를 감사하고 기쁘게 즐긴다면 내일은 그 개수가 2배로 3배로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공감이 되세요? 제가 이제 지금 오늘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거는 제가 썸머리 한 거랑 이렇게 좀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1장의 내용이에요. 1장은 해빙이 뭐냐예요. 해빙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그래서 그 홍주연 작가가 다시 물어봤어요. 해빙과 낭비의 차이. 자, 쇼핑 중독이 있는 친구가 있어요. 정말 카드값이 막 못 막아서 헤매면서도 정말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사야 되고 명품 가방을 사야 되고 그리고 막 마감 임박하면은 또 사야 되고 이러는 거죠. 늘 불안해하면서도 계속 사는 거예요. 살 때 그 즐거움을 위해서. 그럼 이것도 해빙이냐? 라고 묻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해빙이 아니라는 거죠. 낭비는요. 낭비나 우리가 과시하기 위해서 사는 것은 낭비는 내일이 없다. 남은 삶이 만약에 하루밖에 안 남지 않았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내일 죽는데 내일이 없어. 오늘밖에 살 수가 없어. 그러면 가지고 있는 돈 어떻게 해요? 다 쓰고 말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쓰면서 과연 기쁠까요? 내일 죽어. 있는 돈 내가 오늘 다 써. 절대 기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연봉이 100만 달러야. 그래서 계속 올라갈 거야. 그럼 어때요? 우리는 내일이 있고 희망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내일이 없는 것은 꿈이 없고 미래가 없는 거죠. 낭비나 과시하는 것. 낭비는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과시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비교하고 시기 질투해서 내가 좀 잘나 보이려고 있어 보이려고 좀 척하려고 쓰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낭비와 과시는 행복하지 않다.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 아니다. 남들에게 있어 보이기 위해서, 척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절대 기쁘지 않다는 얘기죠. 자, 우리 몸과 비유를 해보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자기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자기만의 부도 어느 정도는 타고난다고 하잖아요. 자가치유 능력이 있듯이 몸에 필요한 영양분은요, 적당량만큼만 원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피곤할 때 소금이 땡긴다거나, 그죠? 피곤할 때 소금이 땡긴다거나, 아니면 갈증 날 때 물을 마시고 싶은 것. 그럼 어때요? 몸의 요구에 집중하면 필요한 음식이 뭔지, 얼마만큼인지를 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몸이 필요한 음식이 뭔지 종류도 알지만 내 위장의 크기까지도 알게 된다. 결국은 소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그 간절함이 있어서 산다면 내가 이거 꼭 필요해. 제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ASMR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ASMR 마이크를 하나 사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 안 샀거든요. 아직 덜 간절한 거예요. 그만큼 저에게 덜 필요한 거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일단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이것도 안 하고 있었다면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도 사려고 했겠죠. 예전에 제가요. 이 방송 처음 할 때 유튜브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것도 기계치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고 싶다 하니까 책을 사서 보게 되고 용산 전자상가 가서 구경을 하게 되고 캠하고 마이크를 사오고 교육 받을 수 있는 곳을 찾게 되고 자연스럽게 내가 그러면서 되게 행복한 거죠. 그런 걸 해가는 기쁨이. 그래서 우리가 돈을 쓰는 것도 나한테 맞게 내가 필요한 것. 이 해빙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낭비나 과시적 소비와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된다. 파도를 타듯 자연스럽게 부의 흐름을 타게 된다는 얘기죠. 노를 저을 것도 없이 그저 보트에 탄 채 그 물결 위에 떠있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삶이란 내 안에 여러 가지 나를 찾아서 통합시켜가는 여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결국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은 자신다워질 때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내면의 힘을 발견하게 된다. 지금 제가 1장만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1장의 내용만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정말 감동이라는 것. 지금 아직 이제 거기까지는 제가 안 봤는데 해빙노트 쓰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도 써놔봤어요. 4월 8일 날 경험한 해빙. 또 그 전에 일어났던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선물, 행운, 득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되게 감사하고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요, 이렇게 올 때도 또 되게 내게 필요했던 것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해빙 1장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눠봤는데요. 저는 이서윤 선생님을 이 책을 통해서 만났지만 이미 저도 운을 부르고 있다는 것, 부를 끌어당기는 부의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이 저에게도 왔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 홍주연 작가님을 통해서 이 책을 이렇게 만났다는 거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 돈을 쓸 때도 기쁘게 쓰는 것. 아, 내가 지금
친구한테 커피를 한 잔 사준다. 오, 내가 친구하고 커피를 사서 마실 수 있는 돈이 있네. 와, 감사하다. 행복하다. 일상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에 그 순간에 집중하면서 감사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 느끼는 것. 그게 바로 부와 행운을 부르는 해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제가 아마 1장, 2장 이렇게 해서 계속 좀 방송을 할 거예요. 감사하더라고요. 그 홍주연 작가님이 그 써니즈 유튜버 하시는 분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너무 많이 그 영상을 다 해주면 저작권에 걸리지 않을까 염려했는데 메일에 괜찮다고 얼마든지 해서 해도 된다고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되게 감사했어요. 저도 이 책 보면서 이서윤 선생님도 만나고 싶지만 그분을 만나기는 또 더 어려울 거고 그렇지만 홍주연 작가님 저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네요. 이 방송 보시면 저한테도 또 그런 우리 홍주연 작가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행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해빙하면서 여러분들도 모두가 부자가 되는 행운을 끌어당기는 그런 힘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